아, 안녕하세요. 에이전스탁 대표입니다. 예, 오늘이 12월 29일 화요일이네요. 지금 오전 7시 50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음, 제가 따뜻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예, 이제 좀 몇 번 했더니 이 영상 찍는 것도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오늘은 이 삼성생명 그리고 고버스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오늘이 배당락이 있는 날인데 예전처럼 뭐 강제 배당락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심리적으로 약간 한 2% 정도 마이너스에서 시작할 여지가 있는데 요 삼성생명 관련해서는 조금 틀릴 수 있다는 거. 지금까지 올랐던 게 어, 이거는 삼성생명의 지금 현재 일봉 차트인데 지금 올라온 걸 보면 예, 보면 이 저점부터 해서 쭉 올라오고 있는데요. 배당 관련된 이슈도 있었지만, 뭐, 삼성생명법이, 에,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인가요? 그렇죠? 예, 삼성생명법을 추진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고 또 고배당이 예상된다고 해서 뛰기 시작한 것도, 약간 좋은 재료로서, 이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밝혔듯이 현재 저는 이 삼성생명의 보유주주로서 계속 올라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오늘 이제 아침에 장이 시작되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될까 사실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당 이슈가 지났는데 만약에 오늘 삼성생명이 떨어진다. 그리고 앞으로 좀 많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배당 이슈가 다였다. 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 만약에 주가를 지금 현재 81,400원 정도 하는데, 이 8만 원 언저리에서 만약에 버텨준다고 하면, 다른 이슈가 여러 가지 겹쳤다는 거. 제가 앞선 얘기했던 뭐 금리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어, 보험 국제회계법인,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IFRS 관련해서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삼성생명법이 앞으로 통과될 수도 있고, 그 이슈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버넌스 부분. 예. 그러니까 기업의 지배구조. 사실은 삼성그룹도 더 세계적인 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배구조 개선도 분명히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너무 커요. 이 삼성생명의 자산 비중 중에 너무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커서 그런 이슈도 있고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삼성생명은 2021년 내내 물 주고 가꾸고 키울 종목이라서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전히 LG 디스플레이의 주주라는 거, 이 두 종목만으로 1년 내내 수익을 좀 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저는 음, 전기차에서 핵심이라고 하는 배터리 관련된 부분도 관심이 있는데 특정 회사를 매입하기보다는 ETF가 어떤가 싶기도 해서 사실은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그 ETF를 조금 매수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수량이 너무 지금 미미하고 지켜보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씩 매수를 해가면서 추이를 보면서 제가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영상을 지금 보실 분들은 저한테 감사한 분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이라서 그냥 편안하게 영상을 이렇게 찍어보고 있습니다. 늘. 이 아침 시간에 이 시간에 여유를 좀 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집에서 출근을 하는 시간이 이 시간에는 한 3, 40분이면
도착을 하는 것 같고요, 회사까지. 그리고 조금 늦게 나오면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일찍 나오면 확실히 아침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삼성생명은 오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는 것도 정말 흥미있을 것 같고요. 추후에 계속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질지, 그래서 제 주위 분들에게 지금 가격이 그렇게 단기간에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가가 지금 이렇게 계속 우상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삼성생명을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여기 끝에 좀 이렇게 좀 내려왔을 때 좀 매입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저는 삼성생명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를 계속 매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삼성생명은 또 이런 거 지금 아침에 뉴스 중에 제가 이제 유심히 이 얘기를 한번 해야겠다는 또 부분이 있어서 곧버스 부분인데요. 이 곧버스라는 거는, 예, 곧버스. 이거 종합 주가 지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정 개별 종목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여기서 곧버스라고 하는 건 코덱스 200 인버스 랩, 선물 인버스일 거예요. 여기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 2짜리니까 2배로 추정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3월 19일부터 계속 지금 3조 9천억 원 가까운 돈을 이게 이제 개인들이 매입을 했는데, 모든 종목 통틀어서 최대 순매수래요.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2배를 추정하는 코덱스 레버리지는 2조 8,900원인데 팔았는데, 문제는 주가가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코덱스 레버리지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고, 인버스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참 아이러니하죠. 개인 순매수 1위가 삼전인데, 삼성전자 수익이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는 지수 하락의 베팅을 너무 크게 해서 사실 개인 투자자가 손실이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되게 조금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예, 요 코덱스는 이거 운용사에 따라서 이름이 틀립니다. 코덱스가 있고, 뭐 또 유명한 건 타이거가 있죠.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거는 보통 타이거가 미래에셋 고요. 코덱스는 한국투자 자산운용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앞에는 의미가 없고, 요 200 선물 2배에서 곱하기 2짜리, 이게 참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주가가 올 한 해 들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쭉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쓰고 있잖아요, 코스피가. 그러다 보니까 개인 장객에 한 번은 떨어지겠지, 한 번은 떨어지게 하면서 지금 여기다 계속 베팅을 하는 중인데, 문제는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주가가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종합주가지수가 한 번은 떨어질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게 선물이게 문제예요, 선물.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 너무나 큰 마이너스를 입기 전에 주가가 좀 떨어져 주면 그래도 살 수 있는 연구, 뭐 이제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본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앞에 지금 들어가신 분들이 거의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과할지는 모르겠지만 심정적으로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언젠간 떨어지겠지만, 문제는 내가 투자 인버스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안에 자금이 좀 살아있을 때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가 지금, 그리고 이 선물은 아시겠지만, 예, 선물은 만기라는 게 있어요.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는 아직 주식에 시장에 관련해서 공부가 많이 안 되시는 분, 그리고 주식 투자 경력이 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게 놓치시는 거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지금, 예, 코덱스 200 선불 인버스 2X짜리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최고 고점이 3월 19일이죠.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3월 17일, 18일, 19일이 최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버스는 최고점을 찍고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중간중간에 가만히 갖고 있어도 마이너스가 난다는 게,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올라가서도 문제지만 선물은 넉 달에 한 번씩 만기가 있는데요. 이 선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짧은 만기짜리, 긴 만기짜리를 같이 묶어서 이 선물 코스피 코덱스 200이니까 코스피 200 종목이겠죠, 상위 200 종목을 묶어서 하는데, 문제는 선물이 넉 달에 한 번씩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기가 끝나면 새로운 또 선물을 또 채워넣고, 또 넉 달 만기가 끝나면 또 새로운 선물을, 석 달이죠. 석 달. 만기가 하나 끝나면 새로운 그 지수 하는 이 선물을 또 채워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 부분이 굉장히 커서 주가가 꼼짝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코스피가 지금 주가 이렇게 올라갔지만 올라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고 일자로 가고 있어도 이 선물은 마이너스예요. 예, 롤 오버 비용 때문에 그렇죠. 선물이 계속 여기 뭐 만기가 있기 때문에 요 만기가 끝나면 만기 상품이 끝났으니까 또 만기를 채워놓고, 또 만기가 석 달에 한 번씩 끝나면 또 채워놓고, 그래서 이 비용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선물 투자는 정말 쉽게 하는 게 아닌데,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가 EX가 너무나 많이 얘기가 개인들 사이에서 있었기 때문에 정말 쉽게 한 번은 떨어지겠지, 한 번은 떨어지겠지 하면서 계속 투자를 했던 게 아닌가, 개인들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주식 워런트 증권 ELS를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 다행스럽게 제가 30대 초반일 때였을 거예요. 좀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그래도 10년 전이죠, 지금부터. 젊었기 때문에 자금 자체가 작았어요. 그래서 손해를 그렇게 크게 안 보고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주식 워런트 증권이라는 거는 어, 이 주식을 얼마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선물의 일종입니다. 근데 그것도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면 만기 일자까지 특정 가격이 도달하지 못하면 워런트 권리가 빵원이 됩니다. 예, 빵원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레버리지가 높은 상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물 코덱스 선물 인버스 EX짜리도 사실은 레버리지를 2배 했을 뿐이지, 2배짜리일 뿐이지, 지수 대비해서 선물이기 때문에 주가가 100%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 또는 정말로 올라가겠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 상품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거 마이너스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되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이 선물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왜냐면 일반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주식을 팔지 않으면 기회가 와요, 분명히. 특히 우량한 회사를 들어갔을 때는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언젠가 주가가 다시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물은 시간이 없어요,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가 너무나 크고, 예, 쉽게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주가가 이렇게 정말 장대 양봉을 그릴 때는 하루에 뭐 당시에 뭐 코스피가 하루에 60%씩 빠졌거든요. 종합주가 지수가 그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곱하기 2짜리니까 하루에 10%도 많이 났었죠. 그렇지만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마음가짐이 완전 틀려져요. 왜냐면 쉽게 돈을 벌고 나면 수익을 쉽게 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또 내가 정말 소액으로 투자를 하다가 보면 변동성이 큰 회사들을 매입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우량주 투자를 잘 못해요. 대형주 투자. 지금 코스닥 쪽이나 보면 바이오 관련된 뭐 제약주 관련해서
하루 수익률이 20%,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왔다 갔다 하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변동폭이 큰 주식을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다가 보면 하루에 1%든 2%든 한 달을 봐서 3%든 1년을 봐서 10%든 예, 1년에 10%가 누구나 1년 후에 10%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주식에 투자를 못 합니다. 왜냐면 하루에 10% 갈 수도 있거든요. 제약주나 바이오에 투자를 하다가 보면. 그러면 정말 큰 기회를 놓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총이 1000억 원, 2천억 원, 3천억 원, 좀 작은 것들은 물론 투자를 해야겠지만 좋은 회사를 발견하면 예전에 셀트리온처럼 옛날에 셀트리온이 뭐 시총이 2천억 원, 5천억 원, 1조 이하일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한 20배, 30배 올랐으니까. 근데 그거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만기가 있는 이런 선물 상품들은 그 일반인들이 저는 투자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인버스지만 레버리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코덱스 레버리지도 이렇게 많이 팔았네요. 저는 하여튼 이 레버리지 상품도 그렇고 선물 이거 인버스도 그렇고 이 선물 쪽은 조금 투자 리스크가 너무나 큰 상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약간 불리한 상품이기도 하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빵원이 될 수 있는 상품들이니까 그래서 이쪽은 그래서 제가 종목 두 개를 키운다고 늘상 말씀드렸던 게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생명인데 고점에 좀 사다가 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복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버티기 위해서는 우량한 회사여야 되고요. 또 제가 LG 디스플레이, 삼성생명을 두 회사를 조금 투자를 해봐야겠다 생각한 게 회사 자체도 좋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삼성생명 쪽에서는 배당이 있어요. 최소 3.5% 정도, 투자금의 3.5% 현재 배당률이 그 정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두 개를 합쳐서 기다릴 수가 있을 거 혹시 고점에 샀을 경우에 저도 언제나 뭐 투자를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한 비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가 얼마나 또 위험하냐면, 여기 보시면, 예, 100원으로 시작했는데, 기초 지수 가격이 요만큼 오르면, 레버리지니까 이렇게 또 모르겠죠, 더. 그런데 빠질 때, 기초는 조금 빠졌지만 빠질 때 좀 더 많이 빠져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상품의 표입니다. 그래서 기초 지수가 여기하고 여기가 동일하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계속 지나면 따라서 100원짜리는 기초 지수는 동일했는데 93원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야겠죠. 예, 그 선물 상품들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가 된 거는 상품을 빼고 다시 다음 상품을 집어넣어야 되는 이 비용들 때문에 지수가 동일한데 불구하고 나는 내가 투자한 거는 동일하게 100원이 안 되고 93원이 되어 있는 마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여지는 표 같고요. 실제로 이 기간에 따라서 정말 크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지수가 동일한데 불구하고 지금 지수가 이게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너무너무나 크다는 거. 그런데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레버리지 투자, 선물 투자를 했거나 또는 음, 그 아, 이게 아니고 음, 여기 B2라고 하죠. 은행에서 그 증권사에서 이 신용융자를 아주 간편하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권사에서 이 신용융자로 해서 증권사들이 올해 돈 버니 현재까지도 8,600억 원이래요. 이거는 사실 대부분 다 개인 돈이거든요. 다 개인 돈이고, 물론
기업 돈도 들어가 있을 건데 개인들이 지금 신용융자가 뭐 거의 9조 원이 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어제도 봤긴 했는데 이 자금이 사실은 우리한테 나온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에게 연 10% 수준의 이자를 받고 이 신용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최대 규모래요. 그러니까 레버리지와 신용융자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 개인들은.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좋아하는 분들께서 만약에 신용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신용 부분을 꼭 정리를 하셔서 여유 자금이라고 하는 이 현금 부분만 투자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절대로 선물 레버리지 상품에 들어가지 마셔라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저거는 내가 좋은 회사를 택해서 들어갔을 때 수익이 나야 되는데 레버리지를 써버리면 이 신용융자나 또는 선물 상품을 제가 아까 코덱스 200 선불이 인버스 200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그냥 코스피 200이거든요. 그런데 기초 회사를 특정 회사로 지정된 레버리지 상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좋은 회사를 택했는데 불구하고 손해가 날 수가 있어요. 주가가 한 번에 올라가주면 도는데 항상 떨어졌다 갔다 떨어졌다 갔다 하잖아요. 이 떨어졌을 때 못 버티고 정리가 됩니다. 또는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만기가 돼갖고 빵원이 될 수 있고 선물 상품이 보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에게 감사하고 제가 좋아하는 분들께서는 신용융자 부분이 있다 그러면 꼭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예를 들어서 코덱스 200 선불 인버스 2X짜리 만약에 들어가 있는 분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고 지금까지 손해본 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단기간에 이 손해 나신 거를 단기간에 찾을 수는 없고요. 시간이 흘러서 조금 조금씩 왜냐면 이 주식 투자는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가 났다고 해서 그걸 단기간에 회복하려고 하는 순간 더 큰 손해가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꼭 정리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인버스 상품이 지금 예, 주가가 분명히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번 갔다가 갈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기회를 잘 안 줘요. 인버스가 지금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은 기회를 지금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주질 않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형 우량한 대형주에 들어가 있었으면 어느 회사든지 다 수익이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데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저는 2021년 종합주가 지수로 3,500을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천천히 다시 채워가면 됩니다. 마이너스 난 부분들을. 그런데 항상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 지금 이렇게 증권사를 돈을 이렇게 많이 벌게 해주는 거는 사실은 우리 개인의 조급함이 가장 큰 부분일 거예요. 조급함.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또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걸 지켜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꼭 지금이라도 선물 상품하고 신용융자 부분을 정리를 하고 현금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수익을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게 한번 이 신용융자 부분 그리고 레버리지 관련된 거 해서 한 번 더 고민을 꼭 깊게 해보시고
저와 같이 이렇게 현금으로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해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